안녕하세요. 여러분을 공공조달 속으로 안내하는 조달인입니다. 오늘은 매우 중요하고 핵심적인 파트인 제2장 공공조달의 원칙 및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원은 매 자격시험마다 출제 가능성 높은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우리가 도달해야 할 학습 목표와 핵심 키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공공조달의 5대 기본 원칙과 OECD 12대 실행 원칙의 유기적 메커니즘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아울러 중앙집 중형과 분산형이라는 조달 유형별 장단점을 체계적으로 비교하고 경쟁적 방식과 비경쟁적 방식의 정확한 적용 요건을 학습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VFM, 즉 비용 대비 가치, 오픈 컴피티션인 일반 경쟁과 솔소스 컨트랙트인 수의 계약처럼 영문 표현과 국문 명칭을 혼용하더라도 정확히 구분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1절 공공조달 원칙의 서막을 열어보겠습니다. 공공조달 담당자에게는 국민의 세금을 다루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법적, 윤리적 잣대가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WTO의 정부조달협정인 GPA와 UN, OECD 등 국제기구는 조달의 5대 기본 원칙을 공통규범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가치가 바로 화면에 보이는 투명성입니다. 투명성이란 조달 전 과정에서 절차와 정보에 대해 완벽한 개방성과 접근성을 외부 공급업체와 이해관계자에게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 원칙의 가장 결정적인 효과는 공정하고 동등한 대우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 선행 조건이자 청렴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토대가 된다는 점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최고의 실천 수단은 단연코 정보가 완전히 공개되는 경쟁 입찰 방식입니다. 투명성이 청렴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행적 인과 요소로 작용하는가를 확인하는 문항이 출제될 수 있으니 연계성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와 세 번째 원칙인 비용 대비 가치와 경쟁성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밸류 포 머니는 공공조달을 관통하는 가장 트렌디하고 강력한 핵심 원칙입니다. 많은 학습자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밸류 포 머니는 구매 단계에서 당장 입찰 단가가 가장 저렴한 최저 가격만을 쫓는 좁은 개념이 결코 아닙니다. 밸류 포 머니는 최초 조달 비용은 물론이고 제품의 수명주기 전반에 걸쳐 소모되는 유지관리 비용인 생애주기 비용, 지속가능성, 그리고 거시적인 정책 목표 달성도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세금 투입 대비 최고의 통합적 가치 달성을 추구하는 개념입니다. 밸류 포 머니는 최저가 낙찰 방식을 고수하는 제도이다라는 식의 지문이 포함된 문항이 출제될 수 있으니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쟁성은 이러한 VFM을 성공적으로 조달 환경에 안착시키고 자원의 효율성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아주 핵심적인 작동 기제입니다. 5대 원칙의 마지막 두 축인 차별 금지와 동등한 대우, 그리고 책임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차별 금지 원칙은 국적이나 출신지 혹은 기업의 규모 등에 따른 불합리하고 자의적인 진입 장벽을 완전히 차단하는 규칙입니다. 입찰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동등한 기준으로 공정하게 평가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는 글로벌 자유무역 체제인 GPA 협정의 근간이 되는 원칙입니다. 한편 책임성은 조달 과정의 모든 의사결정과 결과적 성과에 대해 조달 담당자와 발주기관이 정직하게 책임을 지는 것을 규정합니다. 이를 투명하게 담보하기 위해서는 상시적인 정보 공개와 이의제기 절차,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 즉시 완료하는 피드백 루프가 정비되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GPA에서 가장 엄격하게 준수를 촉구하는 원칙이 바로 차별금지와 동등한 대우임을 확인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기본 원칙들을 다졌으니 이제 2015년에 OECD가 공식적으로 채택한 더욱 정교화된 가이드라인인 OECD 12대 실행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아끼는 전통적 관점을 뛰어넘어 범정부 차원의 지속 가능한 정책 목표를 입체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서입니다. 첫째는 인프라를 의미하는 기반 원칙으로 전자조달 활용과 역량 개발 등이 포함됩니다. 둘째는 공정성을 제고하는 실행 원칙으로 투명성, 청렴성, 접근성이 속합니다. 셋째는 효율성과 정책 균형성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 원칙입니다. 넷째는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규정하는 관리 원칙입니다. 이 네 가지 카테고리에 속하는 각각의 원칙과 매칭 여부를 확인하는 문항이 출제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각각의 카테고리 매핑을 눈여겨보고 암기해야 합니다. 방금 배운 OECD의 권고안들은
단순히 문서에 죽어있는 낱개의 조항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계단식으로 긴밀하게 맞물려 작동하는 유기적 인과관계를 가집니다. 스텝 1은 인프라 구축 단계로 강력한 전자조달과 시스템 통합, 그리고 담당자 역량 개발이라는 탄탄한 기반 원칙을 가장 밑바닥에 확립해야 합니다. 이 기초가 세워지면 스텝 2 단계에서 과정의 투명성, 청렴성, 접근성을 극대화하는 실행 원칙이 구현됩니다. 그리고 이 공정한 과정의 결과물로서 스텝 3단계의 재정 효율성과 정책 지원 효과성 간 균형성을 확보토록 하는 목표 원칙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 일련의 성과들은 마지막 스텝 4단계인 선제적 리스크 통제와 엄밀한 결과 평가라는 관리 원칙에 의해 상시 모니터링되고 개선됩니다. 원칙 간의 인과관계 및 선후 구조에 대한 이해를 확인하는 문항이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제 제2절로 전환하여 조달을 집행하는 조직적 체계에 따른 분류를 학습하겠습니다. 먼저 등장하는 유형은 국가 또는 연방 등의 중앙조달기관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중형 공공조달입니다. 개념적으로는 단일화된 국가 중앙조달 전담기관이 모든 공공기관들의 소요 물량을 한 곳으로 모아 일괄 통합조달을 대행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조달청 PPS이나 미국의 GSA, 영국의 CCS가 대표적입니다. 이 방식의 가치와 위력은 규모의 경제를 통해 구협됩니다. 대규모 구매력을 통해 엄청난 비용 절감을 이끌어내어 VFM을 향상시키고 개별 기관의 중복 행정 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킵니다. 게다가 숙련된 전문가들이 계약을 도맡음으로 조달 전문성이 극대화되고 친환경 혁신 제품 조달 같은 일관된 국가 정책을 전국에 단숨에 이식하기 아주 유리합니다. 중앙집 지평의 최대 경제적 편익인 규모의 경제 효과에 기반한 조달 비용 절감과 높은 전문성에 대한 이해를 확인하는 문항이 출제될 수 있습니다. 중앙집중형의 대칭점에 서 있는 유형이 바로 분산형 공공조달입니다. 실무 현장에서는 보통 자체조달이라고 많이 호칭합니다. 이는 조달 권한을 획득한 각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개별 공공기관이 외부의 전문 중앙조달기관을 일절 거치지 않고 자신들의 필요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여 스스로 직접 조달하는 독립된 체계입니다. 분산형만의 가장 강력한 강점은 비교할 수 없는 신속성과 수요 대응성에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 제도와 연계 속에서 그 지역 중소기업들의 생태계를 전폭적으로 육성하거나 지역 주민 밀착형 조달 사업을 유연하게 추진하기 좋습니다. 그러나 전담 인력의 부재에 따른 전문성 부족과 부패 유발 우려가 늘 지적되므로 통일성 있는 상위 조달 법령을 필수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숙제가 따릅니다. 분산형만의 신속성과 지역 밀착 메리트를 중앙조달의 장점과 혼용해서 정확한 이해를 확인하는 문항이 출제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 학습한 중앙집중형과 분산형의 명백한 속성 차이를 한눈에 직관적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핵심 주체는 전문기관 대 개별기관, 속도는 절차 소요 대 즉각 대응, 비용 절감은 규모의 경제 우위, 대소규모 분할에 따른 가격 협상력 한계로 구분됩니다. 정책 구현의 목표 역시 거시적인 국가 통합 추진과 미시적인 지역 특화 지원으로 구분됩니다. 오늘날 글로벌 공공조달 트렌드는 한쪽의 극단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두 유형의 장점들을 융합한 혼합형, 즉 하이브리드형 체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조달청 중심의 중앙조달 약 30%와 각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분산적 자체조달 약 70%가 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제 제3절로 진입하여 구체적인 경쟁적 공공조달 방법을 심층 해부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공조달의 표준이자 헌법적 원칙과도 같은 일반 경쟁 방식입니다. 발주기관이 관보나 전자조달 시스템에 입찰 공고하고 적격 요건을 갖춘 모든 공급업체가 제한 없이 자유롭게 참가해 경쟁하는 오픈 게이트 방식입니다. 일반 경쟁은 우리가 배운 5대 가치 중 투명성, 공정성, 그리고 차별 금지를 실무에서 100% 완벽하게 이행할 수 있는 가장 신뢰도 높은 방법입니다. 누구나 진입할 수 있기에 부조리나 정경유착을 막아 조달 행정의 대국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따라서 규모가 크거나 예외 조항이 명문화되지 않은 국가 조달 계약에서는 기본적이고 필수적으로 이를 의무화합니다. 일반 경쟁은 투명성과 차별금지 원칙을 가장 적극적이고 입체적으로 수호하는 원칙적 방법이다라는 지문이 출제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반 경쟁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진화한 제한 경쟁 제도입니다.
복잡성과 전문성 높은 조달 대상물인 경우 아무런 검증 절차 없이 입찰 참가 기회를 부여하면 계약 이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영세한 부적격 업체들이 낙찰을 받은 후 중도의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심각한 조달 실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원천 처단하기 위하여 실적, 정밀 기술 수준, 지역 거점, 기업 재무 규모 등 법령이 고시하는 공정한 기준을 토대로 자격 요건을 미리 설정하고 이 자격 기준을 충족한 적격한 공급업체들끼리만 경쟁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조달 결과물의 품질을 최고 수준으로 확보하고 과도한 서류 심사 부담과 행정비용 절감에 기여합니다. 단, 이때 명심해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참가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특정 업체를 봐주기 위해 자의적인 요건을 설정하면 안 됩니다. 이를 남용하면 차별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심각한 법적 제재가 뒤따르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를 확인하는 문항이 출제될 수 있습니다. 경쟁 방식의 마지막 주자인 세 번째 지명 경쟁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명 경쟁은 발주기관이 독자적인 전문적 판단에 기반하여 특정 요건을 충족한 소수의 신인도 높은 공급업체들을 직접 선정하여 입찰에 초청한 뒤 그 선택된 업체들 간 경쟁을 실시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식은 시장에 공급 가능한 업체가 극히 제한적으로 존재하는 우주발사체나 국가안보장비처럼 고도의 미세기술과 정밀 설비가 필요하여 일반 경쟁을 적용할 수 없는 특수한 조달 대상물과 환경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됩니다. 특정한 1인과의 수의계약과 불특정 다수 간 일반 경쟁의 중간적 성격을 가지며 경쟁의 장점과 이행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수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한 경쟁은 조건을 충족하는 불특정 다수가 참가하는 방식이나 지명 경쟁은 발주자가 지정 후 초청장을 발송한 특정 소수가 참가하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드디어 제4절에 이르러 비경쟁적 조달의 영역을 탐험하겠습니다. 첫 타자는 단독업체와 바로 다이렉트로 악수하고 계약서를 체결하는 수의계약입니다. 타자 간의 경쟁 입찰 절차를 완전히 건너뛰고 오직 특정 1인의 공급업체만을 임에 지목하여 계약하는 방식입니다. 투명성과 경쟁성이 극히 제약되는 상황에서 비리 등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법령상 매우 중요 및 긴급하고 정책적 목적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대표적으로 해당 물품의 특허나 독점 라이선스를 오직 1인만이 소유하여 시장에 기술적 대체제가 없는 경우에 허용됩니다. 또한 국가 비상사태, 전염병에 의한 팬데믹, 자연재해와 같이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 물리적으로 입찰 절차 진행이 곤란한 초긴급 상황 등에서 허용됩니다. 수의계약 허용 요건인 독점성, 초긴급성 등의 사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확인하는 문항이 출제될 수 있습니다. 비경쟁적 조달의 두 번째 수단은 소액 구매입니다. 구매 금액이 법령 등이 명시하는 하한선 이하의 소액인 경우 복잡한 절차와 서류 없이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물품 등을 신속하게 구매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 방식이 지향하는 제1의 가치는 비용 대 비례성 확보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몇만 원 수준의 소모품 구매를 위해 나라장터에 입찰 공고를 하고 평가위원회를 개최하는 등의 절차를 수십 일간 진행하는 것은 조달 행정력과 세금을 낭비하는 모순적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나 소액 구매 한도 초과 회피를 위해 하나의 조달 계약을 고의적으로 여러 소액 계약건으로 분할하여 수의 계약을 하는 것은 강력한 제재 대상입니다. 자, 드디어 제2장의 대단원을 정리하는 핵심 비교 매트릭스 요약 시간입니다. 경쟁성과 투명성 지수로 배열하면 일반 경쟁이 단연 가장 높은 수준이며 제한 경쟁이 다소 높음, 지명 경쟁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그리고 비경쟁적 수의 계약이 가장 낮은 수준을 차지하며 소액 구매는 효율 극대화라는 특수한 목표를 지닙니다. 어떤 제도와 방법을 활용 또는 변형하더라도 비용 대비 가치와 국민에 대한 성실한 책임성을 최종 결과로 증명하는 것이 조달 실행의 핵심 과제입니다. 오늘 학습한 공공조달의 원칙과 방법을 확실히 이해하시고 공공조달 학습과 자격시험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열정적 경청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